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중보건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오전에 올려드렸던 그 보건간호 문제에서 16번에서 제가 설명을 반대로 했더라고요. 보건교육을 할 때 진행 방향이 과거에서 최신의 내용인데 제가 최신에서 과거의 내용으로 반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용에서 최신의 내용으로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질병 발생의 요인 중 숙주 요인에 해당되는 거. 숙주 요인은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숙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체가 살아나가는 공간, 장소가 숙주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숙주 요인에는 우리 생각해보면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증상이나 똑같은 그 상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숙주 요인을 결정하는 게 뭐냐. 나이에 의해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염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나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면역 상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후 요인은 뭐가 들어갈까요? 환경 요인에 들어가겠죠. 자, 동력은 병원체가 숙주에 대해서 심각한 임상 증상이나 장애, 죽음에까지 일으키는 능력을 동력이라고 하고요. 자, 병원력은 숙주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감염됐다 하죠. 그래서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감염력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을 보시면 자, 수족구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거고요. 장티푸스의 매개체는 파리가 되죠. 그래서 장티푸스 아니면 수인성 감염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신종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로 나뉘죠. 그래서 신종은 돼지에 의해서, 자, 조류는 닭이나 야생 조류를 통해서 될 수 있다. 자,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한 거죠. 그래서 모기에 의한 그 매개체는 이거 외에도 말라리아, 일본 뇌염, 사상충, 황열, 댕기열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사스라고 하죠. 이 매개체는 박쥐가 되고요. 이 비슷한 이름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있죠. 이거는 메르스죠. 뭐에 의해서 되죠? 낙타. 자, 질병의 예방 활동에서 3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 우리 검진은 빨리, 질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빨리 발견해서 검진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검진은 2차 예방에 들어가고요. 치료한다, 2차. 예방접종, 1차. 재활요법이 3차고요.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거니까 2차에 들어가겠네요. 자, 4번에 보시면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민물고기라고도 나오고요. 우리 강에 사는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담수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회충이 1위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간흡충이 거의 1위로 갔는데 우리가 흡충률을 간디스토마라고도 해요. 그래서 간흡충, 간디스토마 똑같은 말이고요. 민물고기를 생식했을 때, 회로 먹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킨다고 해서 발암물질도까지 명명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건 이 유충과 간흡충이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기생충 감염에서는. 편충이나 회충은 이제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요충도 분변을 통해서 나왔다가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충은 소장에서 이제 먹고 자라고 얘네들이 알을 낳을 때쯤 항문 근처로 와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항문이 가끔 이완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이완된 틈을 타서 알을 엄청 많이 낳아요. 항문에.
자, 그러면 그 주름진 사이사이에 요충의 알이 들어있다 보니까 애기들이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해요? 가려우니까 계속 긁면서, 예, 그 잠을 못 자요. 이런 것들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문주의 그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수면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가 간흡충은 그래서 민물고기, 담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폐흡충, 페디스토마는 뭐에 의해서 생기죠? 가재나 개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자, 12지장충 우리가 구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왜 구충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 이빨이 삐죽삐죽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12지장 쪽에서 피를, 예, 빨아먹는 흡혈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감염 경로는 오염된 흙 같은 데를 맨발로 걷잖아요. 그럼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경구, 예, 채소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비드19라고 하죠. 코비드19 예방접종 후에 얻게 되는 면역으로 오른 거 인공 능동 면역이 되겠죠. 우리가 그 예방접종은요, 병원균을 약화시켜서 내 몸 안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 균에 대한 그 항체를 내 몸 안에서 능동적으로 형성시킨다. 이게 그래서 인공 능동 면역인 거죠. 그래서 인공 능동 면역은 백신이나 톡소이드 주사를 놓는 게 들어가고요. 자, 인공 수동 면역은 말 그대로 그냥 항체를 내 몸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혈청 주사 또는 감마글로불린. 감마글로불린이 뭐예요? 항체 주사죠. 이게 들어갈 수 있고 자연 수동 면역은 엄마한테서 받는 거 태아가 태반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를 통해서 받는 게 들어갈 수 있다. 자, 자연 능동 면역은 내가 병을 앓고 난 후, 예, 얻게 되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홍역을 앓고 난 후 얻는 면역이다. 자, 부양비를 구하는 식을 보시면요. 우리가 경제활동 연령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연령인구인데 비경제활동 연령인구는 누가 들어가냐? 자, 0에서 14세 인구는 유소년 인구라고 해요. 자,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를 노년 인구라고 해요. 자, 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연령인구. 돈을 벌 수 없는 연령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활동 연령 인구는 누가 들어가냐? 이 나이를 뺀 나머진 거예요. 몇 살이에요? 15세에서 64세인 거죠. 그래서 총 부양비는 경제활동 연령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연령인구분이니까 5번이 정답이죠. 15에서 64세. 그래서 누구를 부양하냐? 총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를 다 부양한다? 총부양비고요. 자, 65세, 4번에 보시면 15세에서 64세 인구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는 누구예요? 노년 인구예요. 그래서 노년을 부양한다? 4번은 뭐예요? 노년 부양비가 되는 거고요. 자,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죠. 유소년을 부양한다? 유소년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자, 0에서 14세 인구는 유소년 인구죠. 그래서 유소년 인구분의 고령 인구, 노년 인구는 노령화 지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노인들은 많아지고 유소년 인구가 거의 없어요. 저출산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경제 발전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왜? 나중에 이제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보다는 비경제 활동, 예, 부양해야 될 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의 정의로 옳은 거 1번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요. 자, 미숙아란 선천성 기형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아니죠. 선천성 기형이 있는 영유아는 선천성 이상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생아란 이게 잘못 나왔죠.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는 거고. 자, 선천성 이상화란 선천성 기형이 있는 영유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는 뭐예요? 미숙아가 되겠네요. 2번하고 5번은 반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뒤에 이거를 정리해 놔드렸고요. 자, 영유아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1번 접종 후 엎드리게 해서 재우면 안 되죠. 그래서 엎드려서 재울 경우에는 호흡곤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워서 바로 눕혀서 재워야 되고요. 자, 접종 후 고열과 경련이 있으면 집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겠죠. 자, 접종 후 기계에서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3번이 정답이고. 자, 접종 후 당일은 약물을 흡수를 해서 과격한 신체 활동을 삼가야 돼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당일 목욕도 시키면 안 되죠. 자,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되니 5분간이 아니죠. 2, 30분이죠. 우리가 보통 모든 예방 접종이 급속하게 이제 그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2, 30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방 접종은 2,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러서 관찰하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9번 임신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관리함으로써 모성 사망률을 줄일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성 관리는 산정 관리죠. 적어도 몇 주 전에 받아야 되나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고 적어도 20주 전에는 받아야 돼요. 왜? 20주부터는 태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감염이나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태아한테 갈 수 있고요. 태반을 통해서. 그리고 20주 이후부터는 임신 중독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20주 전에는 산정 관리를 받도록 하고요. 우리 산정 관리 그 횟수가 있죠. 임신 7개월까지는 월 1회죠. 임신 8, 9개월은 월 2회죠. 자, 그리고 10개월에서 분만시까지 월 4회죠.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거고요. 자, 다음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옳은 거. 자, 1년 전 배우자와 사별을 했고요.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대요. 자,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는 등의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우울증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으로 옳은 거.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용이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일상생활 기술. 자, 정신장애로 결핍된 인간관계 개선, 그리고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증상관리,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교육이 대표적이래요. 자, 1번에 보시면 가족교육은 보통 정신장애인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이라서 이건 아니고요. 자조집단은 자조집단 모임.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을 이제 모아놓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이겨나갔어. 얘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획득하기 위한 그 집단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지지도 제공하는 좋은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자주 집단도 아니고요. 직업재활은 말 그대로 직업을 얻게 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지요. 자, 주거 서비스는 이 정신장애인들이 이제 퇴원해가지고 나갈 곳이 없어요. 거주할 곳이 없을 때 이런 분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재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 사회기술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기술훈련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고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회기술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인보건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옳은 거 1번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감염병, 급성 감염병보다는 뭐가 많아요? 만성 질환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진료비도 증가를 하겠죠. 자, 노인의 평균 수명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가는데 일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노인의 만성 질환이죠.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간호조무사의 가정 방문 활동의 목적으로 옳은 거. 우리가 가정을 방문하는 목적은 가족을 단위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가정 방문이 더 이렇게 좋은 이유는 가정의 실정에 맞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기본으로 갖는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자, 14번. 노인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물어보는 거네요.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시키는 시설급여,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재가급여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가 되는 거고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시설급여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이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가 기준인 거다. 자, 그러면 방문간호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나 진료 보조를 제공하는 게 방문간호고요. 자,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정 기간이 며칠 이내예요? 9일 이내다. 월. 사정에 따라서 돌봄 가정이 없을 경우에는 약간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월 9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거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으로 옳은 거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아니고요. 약사 아니네요. 자, 수의사, 약사 아니고요. 그리고 약사 아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간호사죠. 그래서 간호사인데 분만을 도와줄 수 있는 간호사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수의사, 치과의사 아니네요. 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번에 종류로 옳은 것.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응급 입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서 입원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응급 입원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자, 구강보건법상 주 1회 양치 사업이 있고요. 매일 1회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매일 1회 하는 게 양치, 불소의 용액의 농도가 작겠죠. 그래서 매일 1회는 0.05%고요. 자, 그리고 주일에는 0.2%예요. 자, 그럼 우리 그 아동간호 쪽에서는 전문적인 불소도포 반복도 나왔었죠. 몇 개월부터 하나요? 6개월부터 몇 세까지? 12세까지 하게 돼 있고요. 몇 개월 간격으로 하나요? 6개월 간격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지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3급이 되겠네요. 그래서 탄저는 1급, 패스트 1급, 연성화감 4급, 쯔쯔가무시가 3급이고요. 신종 인플루엔자가 1급이 되겠네요. 자,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에 대해서 체열을 하기 전 실시해야 되는 건강진단으로 옳은 거. 우리 바이탈 제어죠. 그래서 체온, 맥박, 혈압, 또 체중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지. 자, 그리고 뭐 문진, 물어보죠. 보통 이렇게 하면 문진이나 시진 같은 거. 그리고 빈혈 검사, 혈소판 개수 검사. 그리고 과거 헌혈 경력. 그리고 우리가 그 하고 싶다 해서 다 헌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질환을 갖고 있진 않는지, 헌혈이 금지되는 질환이 있고, 그리고 약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역도 있죠. 파주 같은 지역은 이제 말라리아 지역이라서 헌혈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체열금지 대상자 여부도 조회하게 돼 있어요. 자,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를 말하는 거 앞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1번에 동력이 되고요. 이거 모르면 1번 문제에서 그 두 번째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방접종을 시행해서 예방접종을 통한 범유행성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숙주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거다. 자, 매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매독은 사극 감염병이죠. 자, 신생아 임균성 안염을 일으켜서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임질균이죠. 임균이 되고요. 가임 여성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매독은 따로 예방접종이 없고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접촉 조심하고 그래서 콘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가임 여성의 예방접종이 필요한 거는 풍진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원인균은 뭐예요? 트리포네마 팔리둥균이죠. 자, 무체의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접촉을 통해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유병률은 분모가 전체 인구수예요. 전체 인구수분의 내가 보고자 하는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예요. 현재 자, 그러면 발생률은요. 분모가 건강한 전체 인구수여야 돼요. 건강한 전체 인구수분의 분자는 새롭게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예요. 새롭게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그래서 발생률은 건강한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자, 새롭게 발생했다. 네. 자, 그래서 1번에 분모는 건강한 전체 인구수는 발생률이죠. 유병률은 그냥 전체 인구수니까. 자, 분자는 새롭게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도 발생률이 되겠네요. 자,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이 낮다. 우리 유병률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발생률과 유병기간, 얼마나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병기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유병률이 높다는 건 발생률이 높고 유병기간이 길다는 거다. 유병률이 낮다는 건 발생률이 낮고 유병기간이 짧다는 건데 이 유병기간이 짧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치명률이 높아서 빨리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빨리 치유되는 가벼운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자, 치명률이 높다. 치명률이 높으면 뭘 말한다고요? 유병기간이 짧아지니까 유병률은 낮아지는 거다. 질병의 이완기간,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다고 그랬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5번. 국가 암검진 사업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암으로 옳은 거 간암이죠. 여기 보시면 자, 간암의 대상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만 40세 이상의 남녀 고위험군이어야 돼요. 그래서 감염병증이 있거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에 걸렸을 때 만성 간염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B형 간염 항원 양성이 있거나 C형 간염 항체 양성인 환자. 아니면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가 대상자다. 그래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폐암이 들어가죠. 이 폐암이 추가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 폐암의 대상자는 고위험군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만 54세에서 74세의 남녀 중에서 여기 보시면 2번에 해당되죠. 30감년인 사람. 30감년을 뭘 말하냐면요. 내가 30년 동안 한 값씩 폈다. 이게 30감년이에요. 15년 동안 두 값씩 폈다. 이거 30감년이에요. 예. 10년 동안 하루에 세 값씩 폈다. 30감년이에요. 예. 그래서 곱하기 하면 돼요. 몇 값에다가 몇 년을 피웠는지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암은 간암과 폐암인데 지금 여기 폐암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암에 대한 것도 모르면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암의 대상자는 40세 이상 남녀고 2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자,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 아니죠. 1년마다 그 분변 자멸 검사를 해서 대변에서 혈액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분변 자멸 검사 양성이 나오면 그때 대장 내시경이 해당이 되는 거다. 자,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젊은 여성분들한테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파파니콜라우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된대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 미만인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 유형은 우리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뉘죠. 그래서 벼령이 도시형이에요. 말 그대로 생산 연령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형이고요. 우리가 호로형을 표주박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농촌형이다. 도시형, 농촌형. 이게 파워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계속 깨져가지고 더 알아보기 힘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종형하고 항아리형하고 피라미드형은요. 차례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더 편하세요. 피라미드형. 그리고 종형. 그리고 항아리형. 이거는 인구 증가형. 종형은 인구 정지형. 그리고 항아리형은 인구 감소형이다. 그래서 자, 피라미드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다. 자, 정지형은 종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그냥 2배다. 항아리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차례대로 외우시면 편하세요. 피라미드 종형, 항아리형은 인구 증가, 인구 정지, 인구 감소형인데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거, 피라미드. 그리고 2배가 되는 거, 종형, 2배에 미치지 못한다, 항아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정의로 옳은 거 앞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는 거다. 28번 임신 27주인 임산부의 정기진단 횟수로 옳은 거 27주면 몇 개월인가요? 우리 한 달이 4주니까 4, 6, 24, 4,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임신 7개월까지는 월 1회라고 했죠. 산정관리를. 자, 그리고 8, 9개월은
월 2회. 자, 그리고 분만 시까지는 월 4회죠. 자, 그래서 6, 7개월이니까 뭐예요? 월 1회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주마다 1회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생후 12개월 된 영아의 수두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 전화가 보건소로 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옳은 거 1번. 접종 후 바로 귀가하면 되나요? 안 되죠. 접종 기간에 몇 분간 머물러서 관찰하라고 했어요. 2, 30분간. 자, 고열이 있어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먼저 집에서 열을 재보고 열이 나면 접종을 미뤄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언제 오는 게 좋아요? 오전에 오는 게 좋다. 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맞는 게 좋고요. 자, 목욕은 접종 전날 시켜야 돼요. 접종 당일에 목욕하면 안 되는 거죠. 자, 5번.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라고 하였다. 이 환자가 사용한 방어 기제로 옳은 거 부정하는 거죠. 예. 아니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정하는 거다. 우리 억압은 뭔가 이협적이거나 이 생각을 계속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의식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게 억압이고요. 뭔가 생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없애버리는 거. 예. 자, 그리고 억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보통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기제인데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의식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억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억압과 억제는 비슷한데 보통 무의식적인 기제로 일어나는 게 억압이고 의식적인 기제로 일어나는 게 억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투사는 뭔가 이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내 탓 아니야. 이거는 남의 탓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죠. 자, 그리고 반동 형성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곤란스러워요. 그래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뭐 미운 눈 떡 하나 넣어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이 되겠네요. 자,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2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옳은 거 1번.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수칙을 교육한다. 1차가 되죠. 자,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을 실시한다. 3차가 되고요. 자,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가 들어가죠. 2차죠, 이게. 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운동을 확산한다. 1차가 되고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이것도 1차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제도와 보험급여가 옳게 묶인 거. 우리 지금 50세 남자인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장기요양 서비스는 여기 앞에 보시면 다행히 뇌경색증이 있네요.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앞에서 나왔었죠. 몇 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65세 미만자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된다 그랬죠. 이 노인성 질환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치매, 알츠하이머, 뇌출혈 뇌경색, 우리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킨슨병. 대표적으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틀렸어요. 자, 그리고 가정에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재가급여에 해당되죠. 제가 두 가지를 썼네요. 그래서 하나는 시설급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거고 보건소는 어떤 거에 근거한다 그랬죠? 보건소법인가요? 아니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근거해요. 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서비스보다는 뭐에 더 중심적이라고 했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 그랬어요. 자, 3번. 민간병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제공한다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자, 비용은 대상자가 시간당 수가로 지불하나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요, 보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그러면 장기요양 대상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래도 방문건강관리 사업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서 보건소에서 방문 관리를 하진 않죠.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방문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지금은 방문간호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거는 방문 요양에 들어가겠죠. 자, 방문간호 지시서,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뭐 보조 역할하거나 요양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이게 방문간호에 들어가겠네요. 자, 목욕 서비스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목욕에 들어가고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간호 경력이 있어야 되고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이수한 자여야 돼요. 자, 5번.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한다.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건 단기 보호라고 했죠. 자,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거 의사들이 작성하는 건 거의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기록이나 진료 기록부가 10년이죠. 처방전은 몇 년이죠? 2년. 환자 명부, 뭐 간호기록부, 검사 소견 기록부, 뭐 조산 기록부, 아니면 방사선 사진. 이런 것들은 5년이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사항 다음에서 설명하는 2번의 종류로 옳은 거. 자, 명절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이기만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라며 친지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아들에 대해 부모 2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아들의 입원을 신청했다. 이거는 누구에 의한 입원이에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되겠죠. 예, 부모 2인이 한 거니까. 자, 결핵 예방법상 결핵 환자의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예. 보고는 모든 감염병의 보고는 그 위에 장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고는 우리 그 지역사회에 있는 감염병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장 보건소에서 윗사람이 누구예요? 보건소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염병을 신고하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된다? 관할 보건소장한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38번.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 실태는 몇 년마다 조사하는가? 3년이죠. 구강건강 실태 조사는 3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세워요? 5년이죠.
자, 혈액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거 1번이죠. 혈액을 매매한 거.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해 혈액제제를 공급한 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체열 전에 헌혈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안 했거나 부적격 혈액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체열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거래요. 발생 규모나 감염원을 추적하는 거. 감염병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다. 역학조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해당사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